순열과 조합 두 번째고요. 이제 19번부터 해서 끝까지 다 안푼 문항들 다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두 번째, 이제 조합에서도 특히 조건이 붙는 부분을 풀 건데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갑과 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6개의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갑도 2과목, 을도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갑과 을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과목이 한 과목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한 과목 이하라는 거는 공통 과목이 0개거나 하나도 선택을 같이 안 하는 경우 혹은 한 개의 과목을 이제 같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공통 과목이 한 과목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공통 과목이 한 과목이다 라는 거는 갑하고 을이 일단 공통적인 과목을 뭘 할지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럼 6개 중에 한 과목을 우선 선택을 하고 이 과목을 공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이 5과목이 남았으니까 5과목 중에 하나를 갑에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갑이 선택을 한 거를 을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선택한 과목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을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고요. 그럼 이거 곱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120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공통 과목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공통 과목이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갑이 2과목 선택하면 을은 갑이 선택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6과목 중에 우선 갑에게 2가지 과목을 이제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면 을은요. 갑이 선택한 과목을 제외하면 4과목이 남죠. 4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을 이렇게 됐고요. 얘는 이제 6 곱하기 5 나누기 2 이렇게 되고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돼서 2랑 4랑 이제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30에다가 3을 곱해서 이제 9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20 더하기 90을 해야겠죠.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210 해서 답은요 2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쭉 안 풀었던 문제라 20번 문항도 한번 같이 볼 건데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2개랑요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라고 했어요. 이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탕과 초콜릿을 나누어 준다라고 했는데 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에 분류를 잘 해야 돼요. 먼저 이제 사탕이 있어요. 사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니까 사탕을 그냥 A랑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초콜릿은요 서로 같다라고 했죠. 초콜릿은 같은 초콜릿 C, C, C 이런 식으로 할게요. 같은 초콜릿이 3개가 있어요. 그러고 학생이 A, B, C라고 하면 안 되겠고 얘를 뭐 가나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학생이 가나다가 있고 이들한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누어 줄 건데 문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만약에 초콜릿 하나만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갖고 다 분배해서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같은 게 초콜릿이 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개수를 한번 기준으로 둘게요. 왜 그러냐면 초콜릿은 같은 거기 때문에 나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콜릿을 나누는 개수를 기준으로 삼을 건데요. 초콜릿을 나누어 줄 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한 개씩 이제 골고루 나눠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2개, 1개, 0개 이렇게 나눠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누가 2개를 갖고 이거는 이따가 고려를 할 거예요. 세 번째로 누군가한테 한 명이 다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초콜릿을 못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사탕 2개를 각자 이렇게 가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맞춰서 나누어서 이제 풀어볼 건데 자, 두 번째 이제 초콜릿을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인 초콜릿을 한 개씩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랑 나랑 다가 있으면 얘는 한 개 나누는 건 같은 초콜릿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개수를 세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사탕 A와 B가 있으면 이 A, B를요 가나다 학생한테 아무렇게나 나눠줘도 돼요. 아무렇게나 나누어줘도 된다라는 거는 A, B를 누군가가 2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0개 이래도 상관없고요. A랑 B를 하나씩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가진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2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사탕을
가가 다 가지고 가는 거랑 나가 다 가지고 가는 거랑 다가 다 가져가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가 되겠죠. 3팩토리얼이 아니에요. 얘가 다 갖는 사람이 가 또는 나 또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얘는 A 사탕을 가지는 사람하고 B 사탕을 가지는 사람하고 한 명도 사탕을 안 가지는 것 이 자체가 구분이 가죠. A 사탕을 가가 가져가나 A 사탕을 나가 가져가는 거랑 A 사탕을 B가 가져가고 B 사탕을 가가 가져가고 B 사탕을 나가 가져가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열을 하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3 더하기 6 해서 9가지가 우선 돼요. 그래서 초콜릿을 한 개씩 나눠주는 거는 이제 아무나 한 명도 사탕을 안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초콜릿을 2개, 1개, 0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콜릿을 2개, 1개, 0개를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가랑 나랑 다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 1개, 0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에서는 다가 무조건 사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얘네들은 이럴 경우에 예시를 든 건데 다가 사탕 A를 갖거나 혹은 뭐 B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나가 사탕 B를 가지면 얘는 한 개도 안 가지는 거고 다가 사탕을 A랑 B 전부 다 가지면 가랑 나는 하나도 안 갖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뜻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다에게 사탕을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눌 건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사탕을 다에게 A를 가질 건지 B를 가질 건지를 우선 선택을 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보고 사탕을 고르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2개 중에 사탕 하나를 다가 고르는 거죠. 사탕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탕을 가와 나 중에서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탕을 가랑 나 중에서 고르는 경우 2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사탕 B를요 누가 갖는지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사탕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면 이 초콜릿을 가지는 경우 있죠. 초콜릿을 누가 2가지를 갖냐, 누가 하나를 갖냐, 누가 0개를 갖냐 이런 경우들은 다 각각 지금 2개를 갖는 사람하고 1개를 갖는 거, 0개를 갖는 거는 같은 초콜릿이어도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죠. 가지수가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6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초콜릿을 누군가는 2개를 갖고 하나를 갖고 0개를 갖고 이거를 나열하는 거 6가지의 경우에서도 첫 번째, 그럼 한 명도 안 가지는 애가 그때 걔가 이제 사탕을 A나 B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둘 중 한 명한테 사탕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요. 얘는 다가 우선 사탕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사탕을 못 가지는 그러한 학생이 한 명도 초콜릿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이 사탕을 전부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콜릿을 누가 2개, 1개, 그리고 하나도 안 가지는지를 따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네 더하면요. 4 곱하기 4 곱하기 6 하니까 24에다가 6 더하니까 얘는 30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 초콜릿을 누군가가 3가지를 다 갖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고요. 가, 나, 다 라고 하면요. 만약에 여기서 가가 초콜릿을 다 가졌다고 하면요. 나랑 다는 못 갔거든요. 그럼 이럴 때 될 수 있는 거는 가는 무조건 사탕을 받지를 못해요. 사탕을 아예 받지를 못하고 나가 A를 받거나 다가 B 사탕을 가지거나 혹은 나가 B 사탕을 가지고 다는요 A 사탕을 가지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와 다한테 사탕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선 초콜릿을 누군가가 다 가져갈 그 사람을 고르는 경우가 3가지가 되겠죠. 3팩토리얼이 아니에요. 가가 다 갖거나 나가 다 갖거나 다가 전부 다 갖는 경우에서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그 경우에 대해서 각각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사탕을 가지는 게 바꿔서 가지는 것까지 해서 2가지씩 있습니다. 그럼 얘는 6가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 9가지, 30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더해준 게 최종적인 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9 더하기 30 더하기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9 더하기 30 더하기 6 해서 얘는 45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드라마 제작 발표에 참석한 A 신문사 기자가 3명, B 신문사 기자 3명, C 신문사 기자는 2명이에요. 이랬을 때 그림과 같이 4행 2열로 배열된 좌석에 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8명의 기자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 같은 행에 바로 옆에는 같은 신문사 기자가 앉지 않도록 배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같은 열의 바로 앞뒤에도 같은 신문사 기자가 앉지 않도록 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신문사 기자를 같은 열에 배정을 할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앞쪽 행에 배정을 한다라고 했고, 나이가 동갑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 문제를 읽었을 때 좀 어려워요. 이런 거를 문제를 읽었을 때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기준을 누구를 잡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A 신문사든 혹은 B 신문사 혹은 C 신문사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신문사 기자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A 신문사 기자가요, 3명이 되잖아요. 이 3명 중에 전부 다 1열에 안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열에 안 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경우 A 신문사가 1행에 앉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1행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A는요, A 그리고 여기에는 못 앉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열에는 앞뒤에 바로 같은 신문사 기자가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앉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또 이렇게 정해놨는데, B 신문사 기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B가 앉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B도 3명이거든요. 기자가 3명이에요.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게 우선 뭐 여기 첫 번째 행에 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행에 앉으면은 요 양쪽에는 못 앉아요. 그럼 B가 반드시 이쪽에 앉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B가 A 위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옆에는 못 앉지만 B가 이렇게는 앉을 수가 있고, 이때도 B가 여기에는 이제 앉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B가 근데 이쪽에도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쪽에도 앉을 수 있는 거고요. 또 B가 여기 앉고 여기 앉고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B가 앉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C가 나머지 이런 자리에다가 이제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같은 신문사를 같은 열에 배정을 할 경우, 이 열에 배정을 할 때는 나이가 많을수록 앞쪽 행에 배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배치만 했으면 이제 나이별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A가 처음에 이쪽에 앉는 사람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1열에 올 사람을 우선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열에 올 사람을 2명을 선택을 하는 건데, 얘 때문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1열에 올 A 기자를요, 3 컨비네이션 2예요. 3P2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기자 나이가 뭐 25살이랑 예를 들어 30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30살짜리 기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5살짜리 기자가 되는 거예요. 또 40살의 기자가 있으면요, 자동으로 이제 2명을 뽑을 때 30이랑 25를 뽑으면 얘네가 자동적으로 제 기자가 배열이 되는 거고요, 열에. 그리고 40살 기자는요, 자동적으로 나머지에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순서를 지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는 A를 1열에 A를 뽑을 경우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2열에 이제 배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열에 올 기자를 3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겠죠. 이걸 반대로 1열에 올 기자를 뽑아도 돼요. 3명 중에 1명을 해도 돼요.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이가 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거여서 얘도 2열에 올 B를 지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요, C는요, 뭐 상관이 없죠,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나이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열에 있어서 상관이 없어서 C가 배정이 되는 건 뭐 1열에 올 기자 C를요, 뭐 2명 중에 1명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 곱하기 2 해서 여기서는 18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면은 A 3명 중에 2명 선택하고, B도 여기 3명 중에 2명 선택을 하고, C가 이 경우에는 같은 열이 있죠. C가 같은 열에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 2명 중에 2명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1 이렇게 돼요. 무조건 나이 많은 순대로 먼저 이렇게 이쪽 앞쪽에 배치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여기서는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도 A가 서로 같은 열에 있으니까 3명 중에 2명, B도 여기 같은 열에 있는 사람들 3명 중에 2명을 뽑고 C는 자동적으로 이제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냥 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C를 구하는 거니까 2명 중에 1명을 해서 C 신문사의 기자를 1명을 배치를 하면 나머지 다른 기자는 여기에 자동적으로 배열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8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A가 1행에 아예 앉지 않을 경우는요. 여기 18가지, 여기 9가지, 그리고 여기 18가지 해서 전부 다 더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럼 18 더하기 18 더하기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45예요. 45인데 45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제가 한 거는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했는데 A가 여기서 A 이런 식으로 돼도 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열하고 2열을 자리를 각각 다 바꾸는 경우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럼 이거 자리 바꾸는 것까지 1열, 2열 자리 바꾸는 걸 다 고려를 해서 각각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9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질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9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두 번째 A 신문사가 2행에 앉지 않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가 1행에 앉지 않을 거 봤고요. 두 번째 A가 2행에 앉지 않을 거를 볼 겁니다. 자, 그럼 2행에 안 앉는다고 했으니까 경우를 나눠볼게요. A 신문사가 첫 번째 행에 앉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 꼭 앉지를 않아도 돼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A가 여기 앉았는데 이쪽이 아니라 여기 앉으면 A는 이렇게 앉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B랑 C를 해야 되는데요. B 신문사가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은 B는 여기 앉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B가 이쪽에 앉았어요. 그럼 여기는 B는 못 앉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에 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신문사가 어떻게도 앉을 수 있냐면 여기에 앉은데 그 다음에 여기는 못 앉죠. B 신문사가 바로 여기는 앉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여기를 앉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A랑 A가 여기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 B가 여기 앉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B가 꼭 1행에 앉지 않고 2행에 앉을 수도 있어요. B가 2행에 앉을 경우에는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앉으면 여기는 못 앉죠. 그리고 B가 이런 식으로 앉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B가 여기에는 앉을 수가 있을까요? 1행에 안 앉는다라고 하면 여기 앉는 순간 B가 이쪽 자리에 앉으면은 1행에 안 앉는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쪽은 다 못 앉는데 그러면 2명밖에 못 앉아서 안 돼요. 그래서 B가 1행에 안 앉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기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명을 채우고 여기 1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C 신문사 기자들이 앉겠죠. 그래서 C 신문사 기자들 하면 C 그리고 C 이렇게 됩니다. 위에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자, A 기자가 이제 처음에 1열에 앉을 A 기자 3 컨비네이션 2 하고요. B도 여기 같은 열에 2명이 앉아있죠. 그래서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C는요. 자리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이 각각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이렇게 선택권을 했고요. 여기 이 경우는 A가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고 B도 여기서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고 나머지 C도요. 자리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요. A가 여기 3 컨비네이션 2, B도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고 C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도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각각 3, 3, 9에서 2 하니까 얘 18, 그리고 얘 3, 3, 9에서 2 하니까 18, 얘도 3, 3, 9에서 2 하니까 18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18 곱하기 3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열하고 2열하고 아예 배치가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뀌는 경우 해서 자리를 아예 통째로 1열이랑 2열을 바꾸는 거 두 가지씩 경우가 있어서 얘네들을 곱하면 18 곱하기 6을 하니까 108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도 얘는 108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3행에 앉지를 못하는 건데요. 3행에 앉지를 못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두 번째 있죠. 2행에 앉지 못하는 경우를요. 가운데의 중앙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A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A가 2행에 여기서는 못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칭을 시키면은 이쪽에 있는 자리가 이쪽으로 오고,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면요. 예를 들어 하나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B랑 C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A랑 B가 여기에 이렇게 오고, 그리고 A랑 B를 이 위에 맨 처음에 있는 1행의 A랑 B를 이렇게 온 다음에, 그리고 맨 아래 4행에 있었던 A랑 B를 C, A 이렇게 오면 얘는 3행의 A가 오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중앙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주면 얘도 똑같아요. 다 대칭을 시키면 그때는 3행의 A가 3행에 앉지 않는 경우다라고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전부 다 3행에 안 앉도록 하는 것들도 다 따져주면 108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4행에 앉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되냐면 1행을 기준으로 1행에서 대칭을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한 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면 첫 번째 경우만 대칭한 거 써볼게요. 그럼 AC가 여기에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BC가요. C랑 B가 이렇게 오고요. C랑 B. 그리고 B랑 A가 이 위에 2행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A랑 B가 1행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여기 4행에 A가 앉지 않는 경우, A신문사 기자들이 앉지 않는 경우가 다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따져줄 거고, 그럼 4행의 A 기자들이 앉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도 90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문제에서 전체 경우를 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8명의 자리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얘는 아까 여기 90하고요. 그리고 여기 108 있죠. 이게 전부 다 각각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90하고 108이 각각 다 2번씩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90에서 108이랑 이렇게 더하면 198이 되는 거고, 2를 곱하면 6, 96, 그리고 39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96까지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는데 경우를 각각 잘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따질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기준으로 할까라고 해서 한 신문사를 기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앉히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을 한번 볼 건데요.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 운동화 10짝 중에 4짝을 선택을 할 때 적어도 한 켤레 이상이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도 적어도 한 켤레 이상이 짝이 맞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적어도 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두 다 짝이 맞지 않는 경우예요.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요, 순열은 아니고 전체 10짝 중에서 그냥 4짝을 선택만 하는 거죠. 뭐 선택하고 나열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총 10짝이 있으면 4짝을 선택을 하니까 전체 경우는 10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10짝 중에 4짝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한 켤레 이상이 맞도록이라고 했을 때 모두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뺀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짝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5켤레의 신발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전부 짝이 안 맞으려면 우선 4짝을 선택을 할 거니까 이 5켤레 중에 4켤레를 우선 골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를 안 고르고 이 4켤레를 골랐다라고 하니까 그럼 5켤레 중에 우선 4켤레를 고른 다음에 이거는 이 신발들을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전부 다 짝이 안 맞는 경우예요. 그래서 2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서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 얘도 2짝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죠. 2 컨비네이션 1. 그리고 얘도 2짝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2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고 마지막도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10 컨비네이션 4는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됐고요. 빼기 5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산되는 게 4, 2, 8 계산되고요. 3, 3, 9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럼 이거는 10 곱하기 7하고 3, 21에서요. 빼주는 거예요. 얘는 5 곱하기 여기 2의 4제곱 중에서 2 하나를 밖으로 빼면 10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이랑 공통인수니까요. 얘는 10 곱하기 21에서 말을
21에서 8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13이니까요. 최종적으로 정답은 130까지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5켤레 운동화 중에서 이제 네 짝을 선택할 때 적어도 한 켤레 이상이라고 하면 모두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데, 얘는 신발 4켤레를 우선 선택하고 각각에서 왼쪽 오른쪽을 하나씩만 선택을 해주는 거를 빼주면 된다라고 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3번 문제인데요. 남학생 12명의 학생 중, 남녀 12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할 때 적어도 1명이 남학생이 선출되는 경우의 수를 210 가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남학생 수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선출되는 거니까 3명 대표에서 1명만 남자고 2명 여자고, 2명 남자고 1명 여자고, 3명 다 남자, 이 경우가 다 되는 거잖아요.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에서 여자 대표가 3명이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더 빠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남학생 수지만요. 어차피 전체에서 여자 3명을 뺄 거기 때문에 여학생을요 n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남학생은요 자동적으로 12명에서 n명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n명 이렇게가 남자 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는요 12명 중에 3명을 뽑고 거기에서 n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를 빼주는 게 되는 거죠. 얘가 210명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하고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했고요. 얘는 n-1, n-2 이렇게 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얘가 210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런 거 풀 때요 다 계산하고 하지 말고 우선 얘 6이 공통적이니까 양쪽에다가 6을요 그냥 양변에다가 쭉 곱해버리세요. 그러고 소인수 분해된 것도 그냥 이제 12 곱하기 11 곱하기 10도 계산하지 말고 우선은 써볼게요. 마이너스 n, n-1, n-2가 210 곱하기 얘는 6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3차 방정식 풀 게 아니고 n, n-1, n-2만 남기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남는 게 여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에서요. 얘 210 곱하기 6을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속된 세 숫자들의 곱으로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210이라는 게 얘가 10 곱하기 2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10이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6이요. 또 공통적이 있어요. 그래서 6하고 여기 12 말고 얘도 6으로 대신할 수 있죠. 여기도 6이랑 2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것들이 이제 2랑 11 그리고 여기서는 21 이런 식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6 곱하기 10을 공통적으로 밖으로 빼면 60 이렇게 되고요. 얘가 곱하기 2 곱하기 10을 남으니까 22 빼기 21 이렇게 돼요. 그러면 60인 거잖아요. 그럼 60이 연속된 어떤 수의 곱들인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60은 5로 나누면 12 이렇게 되고 얘가 5, 4,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5랑 4랑 3 했을 때가 얘가 연속된 수기 때문에 제일 큰 거부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시면 더 빨라요. 굳이 3차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이 5인 거죠. 여학생이 5명인 거기 때문에 남학생이라는 것은 얘는 7명이 돼야지만 되겠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전체 집합은요 n인데요. n은요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얘 부분 집합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라고 나와 있고 집합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9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2개 이상 포함을 한대. 그러면 얘는 그냥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전체에서요 뭐를 빼주면 되겠어요? 9의 약수를 1개 이하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1개만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은 1개도 포함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9의 약수라는 것은요 1이랑 3이랑 9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적어도 나오면 우리가 보통
그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는 거를 생각을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풀어도 사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9의 약수가 지금 1이랑 3이랑 9밖에 없어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여사건으로 풀어볼게요. 자, 9의 약수라는 건요. 9의 약수는 지금 1, 3, 9 이렇게 되고요. 그럼 9의 약수가 아닌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를 한번 집합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2랑 4랑 5랑 그리고 6, 7, 8, 9 안되고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경우로 이제 전체에서 어떤 거를 빼줘야 돼요? 9의 약수가 0개 없는 거 또는 9의 약수가 1개 이렇게 된 거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전체는 뭐예요? 전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그냥 10개 중에 5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요. 9의 약수가 1개도 없다라는 거는 얘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중에 5개를 뽑아주거나 아니면 얘는 9의 약수가 1개라는 거는 9의 약수 1개, 3개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는 여기 나머지 원소들에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요? 4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볼 건데 10, 9, 8, 7, 6 이렇게 5개를 쓰고 여기서 5, 4, 3, 2, 1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빼기 7 컨비네이션 5는요. 7 컨비네이션 2랑 같죠. 그래서 7, 6 나누기 2 이렇게 되고 더하기 3 곱하기 7, 6, 5 하고 3, 2, 1 이렇게 되죠. 7 컨비네이션 3이랑 똑같아서요. 그럼 계산할 것들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5, 2, 10 이렇게 되고 그리고 3, 2, 6 이렇게 되는 거고 4, 2, 8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 3은 6 하고 여기서 3, 2, 1, 6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이 되는 게 9 곱하기 7 곱하기 지금 2랑 2 남아서 4 이렇게 되고요. 빼기 얘는 7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여기 7하고 5하고 그리고 3이 있죠. 7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를 빼주면 되는 거네요. 그럼 지금 보면 9가 3, 3에 9 이렇게 되니까 7하고 3하고 얘가 공통적으로 여기 7, 3 그리고 7하고 3 이렇게 있어요. 저는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이게 계산 실수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냥 다 계산하고 빼주면 되는데 저는 옛날에 학생 때부터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왔어서 이게 더 계산 실수가 덜해서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러면 7하고 3을요 공통적인 거를 21을 밖으로 빼고 남는 거를 해보면요 얘는 3 곱하기 4 해서 12가 남고 얘는요 1이죠 1 그리고 여기서는 5에 5 그럼 1 더하기 5 하니까 얘는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을 빼주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21 곱하기 얘는 6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적인 답은요 126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126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유형을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에요. 경우의 수를 이용한 직선, 대각선, 다각형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조합을 이용한 게 있는데요. 얘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은 조금 알려줄게요. 그래서 얘도 암기할 부분은 알려줄 건데 먼저 설명을 하면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30개의 점 중에서 한 직선 위에 n개의 점이 있고 나머지 나머지 점은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30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381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먼저 그림의 상황을 좀 한번 따져볼게요.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평면이 있고 30개의 점이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직선 위에 n개의 직선이 있으면 여기 위에 이제 n개의 점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얘가 쭉 있는데 얘가 n개예요. 총 5개가 아니라 얘가 n개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점은요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점을 뭐 이런데 세 점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나머지라는 거는 30개에서 n개를 뺀 30-n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할 때 이런데 요쪽에 있는 부분은 아무거나 두 점을 이어도 바로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점 2개를 선택을 하면 사실 직선이 돼요. 점 2개를 막 이렇게 평면 위에 점들이 엄청 많은데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면
막 평면 위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그러면 점들 중에서 직선을 만들려면 n 컴비네이션 2 하면 아무거나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직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한 직선 위에 n개의 점이 있으니까 얘는 직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직선 위에 점이 세 개가 있다라고 치면 요 두 개를 픽해서 직선을 긋는 것과 이 두 개를 픽해서 직선을 긋는 것과 혹은 얘랑 얘를 해서 쭉 하는 것과 다 똑같죠. 직선은 연장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빼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원래는 총 30개의 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직선이 생기는데 여기 n개에 해당하는 점들은요. 거기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한 거는 다 중복해서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점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거는 다 빼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 빼버리면 지금 여기 있는 직선 하나를 그냥 통째로 빼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는 더해줘야 합니다. 다 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선 그 자체 하나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만 381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얘 해보면 30 곱하기 29 나누기 2를 하고요. 빼기 n-1 나누기 2를 한 게 얘 1을 빼주면 380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할 때 조금 숫자들 잘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30 곱하기 29 하고 빼기 n-1 한 다음에 양변에다 2를 곱한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380 곱하기 2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n이랑 n-1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30 곱하기 29에서 얘는 2항을 시키고 빼기 380 곱하기 2 한 다음에 얘는 n-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할 건데 38이라는 게 38 곱하기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30도 10이랑 3 이렇게 되니까 10이랑 공통인수를 묶고 여기서 29 곱하기 3 한 다음에 빼기 38에서 2를 곱한 거를 빼주면 얘가 n 곱하기 n-1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29 곱하기 3은요. 93, 27, 87 이렇게 되고요. 저기 38 곱하기인데 38 곱하기 2는요. 얘는 8이 16, 7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87에서 76을 빼주면요. 76 빼면 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얘가 10 곱하기 11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n이 11, n-1은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은요. 11 이렇게 돼서 자연수 n의 값은 1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대각선의 개수가 104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필기 하나 해주시고 n각형의 대각선 개수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암기를 그냥 했어요. 자, 제가 여기 오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오각형을 그렸는데 여기서 대각선 첫 번째 이 점에서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요.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이 점에서 세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나오고 이 점에서 5개 이렇게 나와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5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오각형이잖아요. 그러면 5개 오각형에서 점 아무거나 점 2개가 있음 셋, 넷, 5개가 있으면 이 5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2개를 고르면 대각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고르면 이 점 2개를 고르면 이런 대각선이 생기고 이 점 2개를 고르면 이런 대각선이 생겨요. 근데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점 2개를 예를 들어 이 점이랑 이 점을 이렇게 골랐다라고 치면 얘는요 대각선이 아니죠. 그럼 변이 몇 개예요? 얘는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4 나누기 2 빼기 5 이렇게 돼서 얘는 5, 2, 10 빼기 5여서 5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n각형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는요 바로 여기다 쓸 건데 대각선의 개수가 104개인데 얘 몇 각형인지 모르잖아요. 다각형, n각형이라고 하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 컴비네이션 2를 하고 n개의 각형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점을. 그 다음에 그 변의 개수인 n개를 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대각선의 개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얘가 104개가 나왔다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n-1 나누기 2 하고 빼기 n 이렇게 되니까요. 얘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었냐면
지금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2분의 그럼 n 제곱 빼기 n에서 얘 마이너스 n을요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04. 그럼 2분의 n 얘 n 제곱 빼기 3n이어서 얘를 n-3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얘를 외웠어요. 그냥 통째로. 근데 이게 사실상 여기 조합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4죠. 그럼 얘는 n-3이 104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냥 3개의 차이가 나는 이제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104는요. 2에서 52 이렇게 되고 얘가 4로도 나눠지겠네요. 그럼 4 하면 4일은 4, 13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보면 2랑 여기 4랑 곱하면 16이고요. 여기 13이 있으니까 16 곱하기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얘는 16개가 꼭지점일 것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N각형의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가 최대값이 12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N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라고 126이라고 나와 있는데 N각형을 이루는 N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는 조금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면 여기에다가 필기를 여러분들은 하시고 N각형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게요. 육각형 예시를 들까요? 여기 육각형이 있어요.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N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각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각선의 교점이 있고 그때의 최대 개수를 따져줘야 돼요. 근데 얘는 잘 생각을 하면 만약에 여기 육각형에서 하나, 둘, 셋, 넷 점 아무거나 4개를요 이제 선택을 하면 사각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사각형의 두 대각선 있죠. 두 대각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 무조건 생겨요. 그럼 두 대각선의 교점이 한 개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각형에서 한 개, 그리고 또 만약 요 사각형을 하면 여기서도 대각선의 교점이 한 개.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도 대각선의 교점이 한 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사각형마다 다 한 개씩이 생겨요. 그러면 대각선 N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는 결국 한 사각형당 한 개가 생기기 때문에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랑 똑같겠죠. 그럼 N각형이니까 N개의 점 중에서 사각형을 만드는 건 4개만 점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사각형이 생겨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을 하면 사각형 이렇게 생기고요. 만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이런 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도 교점의 개수 하나씩 해가지고 곱하기 1 한 게 결국에는 N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최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요. 얘는 N 컴비네이션 4다라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12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N 컴비네이션 4가 126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N, N-1, N-2, N-3 이렇게 되고 나누기 4, 3, 2, 1 해서 얘가 126 이렇게 돼요. 자, 126을 소인수 분해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식을 쓸게요. N, N-1, N-2 그리고 N-3 이렇게 있고 126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얘는 6이 되네요. 6, 21 하고 그리고 소인수 분해를 굳이 막 소수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3, 7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6 곱하기 3 곱하기 7에다가 이 4, 3, 2까지 곱하면 4, 3, 2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속된 4개의 숫자들의 곱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숫자들을 잘 보면 7이 있으니까 7과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데 7, 6 그리고 여기 3, 3, 9, 8 이런 식으로 딱 보이죠.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얘는 9, 8, 7, 6 이 곱일 거다라고 해서 바로 n이 9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N각형을 이루는 N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구각형인데 구각형의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라서 9 컴비네이션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9, 8, 7 나누기 3, 2, 1 해서 얘는요 3, 3 하고 4, 2, 8 해가지고 12 곱하기 7 이렇게 돼서 답은요 84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도형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 12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를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도 12개의 점이 있는데요. 그냥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래요. 삼각형이라는 건 점 3개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점 3개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점 3개를 이 점, 요 점, 요 점을 하면 쭉 얘네들을 갖고 이은다고 해서 삼각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직선이 생기죠. 그래서 12개의 점 중에서 3개만 선택을 하면 바로 삼각형이 생기나 안 생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생기는 것들이 뭐겠어요? 이 세로줄 3개 중에 3개를 이렇게 다 뽑아버리는 요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세 점 중에 3점을 전부 다 뽑아버리는데 이런 세로줄이 하나, 둘, 셋, 4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빼줘야 되는 게 어디도 있어요. 가로줄도 있어요. 가로줄 쭉 4개의 점 중에 만약에 3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안 되죠. 이쪽도 안 돼요. 뭐 2점, 2점, 2점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4개의 가로줄에 있는 점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한 줄, 두 줄, 세 줄이 있으니까 얘도 세 줄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안 됩니다. 또 제가 여기 처음에 그렸다시피 대각선도 안 되죠. 대각선은 1개, 2개, 그리고 이쪽 3개, 4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 점 중에 3개를 뽑고 그리고 곱하기 4 한 것들을 다 전부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12 컴비네이션 3에서 빼기 3 컴비네이션 3은 1이니까 4에서 그리고 얘는 4죠. 그럼 4, 3, 12가 되겠네요. 12 더해주고 지금 묶었으니까요. 얘 1 곱하기 4니까 얘 다 더하기 4를 해서 얘네들을 전체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하고 나누기 3, 2, 1 한 다음에 빼기 얘는 12에다가 8을 더하니까 20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계산을 하면요. 6, 2, 12 이렇게 되니까 220에서 20을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요. 총 200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192쪽에 29번을 볼게요. 한 원의 둘레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서로 다른 6개의 점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걸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원 둘레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라고 하니까 얘는 정육각형이 돼요. 정육각형. 그럼 정육각형이 어떻게 보면 외접 원이 되는 거죠. 이때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15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지금 6개의 점들 중에 2개를 뽑으면 자동으로 선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서 얘는 1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도 보면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20개다 라고 했는데 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없잖아요. 정육각형이니까 그냥 6개의 점 중에 3개를 얘도 뽑으면 돼요. 그래서 6, 5, 4 하고 3, 2,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6 계산이 되고 2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까지도 어렵지 않겠어요.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A, B, C라고 하면 A, B, C는요. 곱했을 때 144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육각형을 한번 그릴게요. 정육각형. 여기 정육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원이 이런 식으로 원이 딱 외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요. 첫 번째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육각형 두 점을 쭉 이으면 이런 점들 말고 여기 두 점, 지름을 만드는 원의 지름을 만드는 이런 점들 있죠. 얘네들을 이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원에서 여러분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여기 지름이 있으면 지름이면 이 중심각이 180도면 이 지름에 해당하는 이 점을 가지고 나머지 이 원의 둘레 위에 이렇게 선을 이으면요. 아무 선이나 이어도 얘가 180도니까 이 원주각은 90도가 돼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많이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일단 개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은요. 대각선 하나 있죠. 이 하나에 대해서 몇 개가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 대각선에서 나머지 요 점 1개, 2개, 3개, 4점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만 갖다가 쭉 이어줘도 얘는 여기서 직각이 생기고 여기도 이제 쭉 이어주면 여기서도 직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직각삼각형 대각선 한 개에 대해서 총 대각선 하나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4개가 생기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우선 4개가 생겨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4개가 생기고 그럼 대각선이 얘가 몇 개가 있어요? 지름을 만드는 게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그런 지름이 이런 대각선이 3개가 있는 거니까 지름을 만드는 대각선이 3개여서 얘는 3 곱하기 4 해서 12개가 우선 A가 됩니다. 직각삼각형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예각삼각형이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예각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생기고요. 여기서도 예각삼각형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예각삼각형, 두 번째 예각삼각형은 2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둔각삼각형은요.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삼각형 빼고 예각삼각형 빼고 하면 되잖아요. 전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6개 중에 3개를 선택한 게 전체 삼각형이니까 여기 아까 구했죠. 20개. 20개에서 지금 12개 빼고 2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개를 빼서 얘는 6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A네요. 예각삼각형이 2개고 직각삼각형이 12고요.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6개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12 곱하기 6 해서 얘는 12 곱하기 12에서 144 해가지고 얘도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이거 좀 구하려면 어렵잖아요. 예각삼각형이랑 둔각삼각형을 구할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하나 해볼 건데 뭐를 하나 암기하면 좋냐면요. 정 2n 각형. 그러니까 육각형, 뭐 사각형, 팔각형 뭐 이런 것들이 돼요. 2n 짝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짝수각형. 짝수각형에서 삼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삼각형의 개수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직각삼각형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직각삼각형은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서 지름을 만드는 애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지름을 만드는 애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총 N2N 각형이잖아요. 2N 각형에서 지름을 만드는 점 2개를 제외를 하면요. 얘 2N 각형이었는데 2개를 일단 뺐죠. 그럼 여기 나머지 반절은 나누기 2가 되니까 얘가 n-1개씩이 양쪽에 n-1개, n-1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절 점의 개수가 n-1이니까 이 지름 하나에 해당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이 n-1, n-1 하니까 결국 2n-2개겠죠. 점 개수를 나머지 다 센 거. 그럼 각각 점 하나만 이으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름 하나에 대해서 나머지 점이 2n-2개인데 그럼 총 2n-2개가 한 대각선에 대해서 생길 건데 이러한 대각선이 몇 개가 있냐라는 거죠. 이러한 대각선은요. 지름이 2n 각형이면 당연히 n개가 있겠죠. 2개의 반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때의 직각삼각형의 개수는요. n 곱하기 2n 빼기 2를 해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를 밖으로 묶으면요. 2n n-1개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굳이 사실 외우지 않아도 조금 금방 할 수가 있죠. 위에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둔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의 개수에 해당하는 건데 둔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은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뭔가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하나를 센 다음에 세서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 여기 위에 문제처럼 전체 삼각형 개수에서 이제 예각삼각형 빼고 직각삼각형 빼서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어렵잖아요. 얘를 한번 갖다가 끌어다 와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2n각형 여기선 육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하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육각형이 있는데요. 예각삼각형 하나를 그렸어요. 그럼 지금 이 예각삼각형 하나를 그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둔각삼각형이 한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각삼각형 한 개당 둔각삼각형이 3개가 만들어지죠. 둔각삼각형하고요. 예각삼각형은요. 언제나 비율이 둔각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의 3배가 돼요. 그래서 3대 1이 돼요.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를 기억을 하면 금방 빨리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여기 보면 디귿 같은 경우 있죠.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을 구했으면 여기 6 컨비네이션 3 있죠. 20은 직각삼각형 12개랑 그리고 나머지 둔각이랑 예각삼각형을 더할 건데 예각삼각형이 몇 개인지 몰라요. 예각삼각형을 K개라고 하면 둔각삼각형은 3K개가 있을 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계산을 하면 8은 4K 이렇게 돼서 K가 2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각삼각형은 2개고 둔각삼각형은 6개다. 이런 식으로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내신 전에는 조금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평행한 직선 위에 1의 간격으로 점이 각각 5개씩 있을 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넓이가 3인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넓이가 3인 사각형이라고 하면요, 사각형 중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직사각형 그릴 수 있죠. 또 사각형이라고 하면 평행사변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얘는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그리고 평행사변형, 그리고 사다리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직사각형을 한번 볼 거예요. 직사각형은 어차피 높이는요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가 1인 두 평행한 직선이니까 높이는 무조건 1이 돼서 넓이가 3이 되려면 밑변이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밑변이 3인 거를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3이 되려면 이렇게 3이 되려면 이렇게 점이 이 정도가 되면 3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이 돼요. 그래서 밑변이 3이 될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해서 2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평행사변형인데요.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사변형은 얘도 높이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평행사변형은 이 지금 밑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어야지만 넓이가 3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반대로 해서 얘도 2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넓이가 3인 사다리꼴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다리꼴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를 해주는데 높이가 1이잖아요. 그리고 2분의 1을 해줘서 이제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랫변이랑 윗변을 더했을 때 6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6이 되어야지만 넓이가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길이가 6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주면 첫 번째로 아랫변이 4가 되고 윗변이 2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랫변이 2가 되고 윗변이 4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 3은 안 돼요 라고 하면 3, 3은 이미 셌죠. 3, 3이라는 거는 직사각형에서 셌어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달라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럼 A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아랫변이랑 윗변을. 얘가 6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4 더하기 2고 두 번째 경우가 2 더하기 4가 되는데 얘네를 각각 구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랫변이 4가 되는 거는 아랫변은 1, 2, 3, 4에서 무조건 선택권이 없어요. 맨 첫 점이랑 여기 끝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밑변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에가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둘이나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3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밑변이 이제 2가 되면은 위에는 전부 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이어서 총 10개가 될 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을 한번 볼 건데 그림은 큰 정사각형을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25개로 나눈 것이다. 이 도형에 있는 선분으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은 사실 직사각형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사각형에서요. 차라리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개수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데 각각 6개의 직선에서 2개씩만 선택을 하면 바로 직사각형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세로에서 이 직선하고요. 그리고 이 직선을 선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가로에서는 이 직선하고 그리고 뭐 여기 이 직선을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요. 여기에 되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면서도 이제 정사각형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의 가로선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세로선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정사각형을 빼주면 되죠. 가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총 25개가 되고요. 가로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개수는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가로에서는 밑에는 4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4가 돼요. 그리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3이 된다라는 건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4가 되는 거는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돼서 얘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가 5인 것은 큰 거 1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네들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2가 되고요. 빼기 25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계산을 해주면 3 하니까 15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빼기 얘는 20에다가 이제 45에다가 또 10을 하니까 55가 돼요. 55를 빼주면 되는 거죠. 15의 제곱은 225고요. 거기에서 55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55 빼면 17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도형에서의 마지막 문제고요. 자, 보면 한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예각삼각형의 개수예요. 3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예각삼각형인데 아까 같이 했던 내용 있죠. 둔각삼각형하고 예각삼각형하고 비율이 이제 둔각삼각형이 3이면 예각삼각형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각삼각형의 개수는요. 전체 삼각형에서 얘에서 직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를 우선은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직각삼각형은 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2개의 점이 있으니까 일정한 간격이니까 정십이각형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정십이각형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 지름이라는 거는 여기 점 2개를 빼니까 나머지에 이제 5개, 5개에서 10개가 있을 거죠. 그러면 얘는 이 한 지름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12개에서 2개를 뺀 나머지 이제 점의 개수니까 10개가 되죠. 12 빼기 2를 한 거. 얘 10개가 직각삼각형이 한 지름에 대해서 쭉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지름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겠죠. 그래서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름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고요. 얘도 공식을 외워져 있으면 얘 2n, n-1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굳이 공식으로 막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해도 두 번째 이제 둔각삼각형과 예각삼각형의 비율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비율 관계를 생각을 하면 얘는 12개 중에 3개를 뽑으면 그냥 삼각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삼각형이 구성하는 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60개와 그리고 둔각삼각형 몇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각삼각형은 이제 몇 개인지 모르는데 K개랑 이제 3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각 하나에 둔각삼각형 3개씩 나오니까요. 그러면 요것들을 계산을 해줘서 K를 구하면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12, 11, 10 하고 나누기 3, 2, 1 하고요. 얘는 60 더하기 4K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얘는 6 나누면 2가 되니까요. 220이 되겠네요. 220에서 60을 빼고 4K 되니까 얘는요. 160이 돼요. 160 나누기 4를 해서 K가 40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40개다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 파트는 분할과 분배였는데 얘는 내용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많이 같이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35번 한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35번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린이 3명과 성인 7명이 있어요. 총 10명이 있는 거죠. 이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2층에서 3명, 3층에서 4명, 4층에서 3명이 내릴 때 어린이 3명이 모두 한 층에서 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린이 3명이 모두 한 층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 다 한 층에서 안 내리는 거니까 뭐 어떤 층에서는 어린이 2명이 내리고 다른 층에서 어린이 1명이 내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셋 다 한 층에서 내리지 않는 거라서 얘는 이 의미를 이제 따질 때 그냥 개수를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어린이 3명이 모두 한 층에서 내리는 거를 그냥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총 10명 있고요. 2층에서 3명, 3층에서 4명, 4층에서 3명이에요. 그럼 우선 조를 나눠야겠죠. 총 10명 중에 2층에서 내릴 사람 3명을 뽑고, 그리고 곱하기 이제 7명이 남는데 3층에서 내릴 사람 4명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4층에서 내릴 사람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요. 얘는요, 2층에서 3명 내리는 거랑 4층에서 3명 내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나눠주고 이럴 거는 없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7, 6, 5, 3, 2,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6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2랑 얘 계산이 되고 3, 3, 9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10 곱하기 그리고 3, 4, 12 곱하기 7이랑 5 남으니까 3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10, 9, 8, 3, 2, 1에다가 또 곱하기 7, 6, 5, 3, 2, 1 이렇게 되는데 3, 3, 9 계산하고요. 2, 2, 4인데 여기서는 2가 남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10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7, 6, 42에다가 4200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전체가 4200까지나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어린이 모두 3명이 한 층에서 내리는 거를 할 건데, 자, 잘 살펴봐야 돼요. 어린이 모두 3명이 한 층에서 내리는 건데 얘는 2층이 있고요. 지금 내리는 게 3층이 있어요. 그리고 4층에서 내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어린이가 3명이 모두 2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어린이 3명. 그러면 3층이랑 4층에서 어른 4명하고 어른 3명이 이렇게 내리는 게 될 거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나요? 두 번째 경우에서 어린이 3명이 3층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린이 3명이 3층에서 내리는 경우. 어린이 셋.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른이 1명이 우선 내려야 돼요. 여기서. 그럼 나머지 이제 어른이 3명이 여기서 내리고요. 또 어른도 여기서도 3명이 또 따로 내립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린이가 4층에서 내리는 거죠. 어린이가 3명이 전부 다 4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른 3명 그리고 어른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를 각각 할 건데 지금 보면 이 1번의 경우랑 3번의 경우는 어린이 3명만 내리고 다 끝이니까 1번, 3번은 사실상 같은 경우가 될 거여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어린이 3명이 몽땅 다 내리는 거니까 얘는요, 그냥 여기에서는 어린이 3명 다 내리는 층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1이에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곱하기 1인 거죠, 그냥. 그럼 나머지 이제 7명 중에서 4명 어른을 뽑고, 그 다음에 3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이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요 3번의 경우도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른이 3층에서 내릴 어른 4명, 그리고 2층에서 내릴 어른 나머지 3명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라 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1번이랑 3번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얘는 어른 1명하고 우선 어린이 3명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 건데, 어린이 3명은 어차피 3층에서 내리니까 얘는 경우는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몽땅 다 3층에서 내리는 경우를 나눠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른 자체를 어떻게 나누면 돼요? 어른을 3명, 1명, 3명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7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뽑고 3명 중에 3명을 전부 다 마지막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얘는 3명, 3명 이게 2 팩토리얼 분의 1 명수가 같은데 지금 층수도 또 다르죠. 그래서 다시 또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럼 얘는 7, 6, 5, 3, 2, 1 하고 곱하기 4 하고 곱하기 2 얘는 어차피 계산이 되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요. 얘는 지워지고 5, 4, 20에서 7을 곱하니까 얘는 140개가 되고요. 여기서는요. 얘도 7, 6, 5, 3, 2, 1 하고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얘 계산이 되면 7, 5, 35에서 2를 하니까 70이 돼요. 그래서 총 4200가지의 경우에서 70가지와 140가지를 빼준 것이 답이 돼요. 그럼 얘는 210가지가 되니까 총 답을 하면 3990가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과 분배에 관한 문제였고요. 대진표는 수업 시간에 다 다뤘어요. 그래서 얘는 암기할 것까지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잘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4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얘는 함수 부분을 풀었을 때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함수의 개수라고 하고 여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정의역은 뭐 예를 들면 1부터 2, 3에서 쭉 해가지고 r까지 이제 자연수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고 y는 1부터 3까지 1, 2, 3에서 쭉 해가지고 n개의 이제 자연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정의역은 r개, 공역은 n개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첫 번째로 함수 개수는요. 전부 다 이런 함수의 개수를 따질 때는 우리 정의역의 입장에서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요. 1이 갈 수 있는 게 n개가 되겠죠. n개. 2가 갈 수 있는 것도 n개가 돼요. 그죠? 그리고 3이 갈 수 있는 것도 n개가 되고요. 계속 쭉 가다가 r이 갈 수 있는 것도 얘도 n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n개씩인데 얘가 총 r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를 할 건데 1대1 함수는요. 얘는 첫 번째 1이 갈 수 있는 게 n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1이 만약 1로 갔어요. 그럼 2는요 1로 절대 못 가거든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는 n-1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가 예를 들어 3으로 가면 3은 n-2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 r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나머지 개수들 다 빼고 나머지 해당하는 것만 가면 되겠죠. 그럼 이것들을 쭉 하다 보면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이 n개에서 여기 r개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r만큼을 순서 있게 나열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특히 n이랑 만약 r이랑 같다라고 하면 n이랑 r이랑 같다. 그럼 얘는 r개만큼 전부 다 가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의 개수는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치역까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전부 다 n-1, 뭐 n-2 쭉 하다가 마지막 r은 나머지 하나에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n permutation n 해서 n 팩토리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해당하는 게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인데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40번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집합 A가 있고 B가 있고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A가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정의역은 1, 2, 3, 4, 5, 6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역은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합 A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1, x2 정의역의 원소 두 개에 대해서 정의역의 원소가 누군가 하나 x2가 더 크면 그때의 그 치역도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뭐예요?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 x1이고 여기 x2가 있대. 근데 x1이 이렇게 되면 x2는 무조건 fx1이 여기 있으면 fx2는 무조건 더 큰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가다가 보면 얘가 점점점 이런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보면 증가함수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반대로 된 경우는 감소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다라고 했는데 나 조건을 보면 F3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F3이 얘가 6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F4 같은 경우는 6보다 작은 이런 데는 못 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3이 4보다 더 작은데 그러면 F3도 F4보단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F4가 갈 수 있는 건 여기 4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이랑 2부터 살펴볼 텐데 1이랑 2는요. 만약에 F1이랑 F2는 당연히 달라야 되죠.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더 F2가 커야 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치역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2랑 5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F1이 2고 F2가 5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1이 F2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그냥 2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함수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가함수 형태 혹은 감소함수 형태가 나오면 얘는 나열을 해줄 필요 없고 그냥 뽑고 끝낸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뽑고 끝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정의역 원소 4, 5, 6도요. 이 4개에 대해서 뽑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 하면은 얘는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감소는 마찬가지죠. 두 개 뽑으면 당연히 더 이게 반대로 되는 거니까 반대로 뽑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만 하면 순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얘는 5, 4, 20에다가 2를 곱하니까 40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40개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가 나와 있고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얘 역함수가 존재하니까요.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집합 A에서 A로 간다 라고 하고 1, 2, 3, 4, 5, 6, 7 공역도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F7이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F7이 이렇게 1로 향해 갔어요. 얘네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고 그러면 7이 1로 갔으니 1은 절대로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FK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어렵지 않은 게 K가 6보다 작다니까 6보다 작은 값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요. F6은요. 6보다 작거나 같고요. F5도 5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 크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F4도 4보다 크거나 같고 F3도 3보다 크거나 같고 F2도 2보다 크거나 같고 F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 F6이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야 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6이 6으로 갔다라고 치면 F5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5, 6, 7 중에 3개가 다 가능했는데 6으로는 못 가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5나 7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4는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도 지금 이 두 개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나 5 중에서 가야 되니까 2 컨비네이션 1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두 개 중에 한 개가 될 거죠. 마지막 조심해야 되는 게 1이라는 것도 뭔가 남을 텐데 1은 마지막 하나 남는 것만 그냥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값을 큰 값부터 이제 해야지만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서 총 32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인데요.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네, 집합 X가 1, 2, 3, 4 이렇게 있고 Y로의 함수. Y가 4, 5, 6 이렇게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F1은 F2가 아니고 F1은 F3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다시 정리하면 F1은 F2가 아니고 또 F1은 F3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F2와 F3이라는 것은 같아도 상관이 없죠. 얘네가 갖고 F1하고만 안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F2랑 F3은 같아도 상관이 없구나를 생각을 해주고 얘 Y는 포함이 된대. FX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Y라는 게 뭐예요? 얘는 공역이에요. 공역이 지금 FX라는 건 치역이잖아요. 치역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집합에서 치역은 항상 언제나 무조건 공역한테 포함이 되죠. 공역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역도 치역한테 부분집합이래.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이 의미를 해석을 하면 얘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나 조건 잘 해석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얘를 만족시키는 거를 할 텐데 첫 번째 F1이랑요. 당연히 F2는 같지 않죠. 근데 F2랑 F3도 안 같은 경우를 따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F2랑 F3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F1이랑은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둘은 같으면서 F1이랑 같지 않은 거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얘네 셋이 다 달라야 된다라면은 얘는 공역 4, 5, 6 중에서 얘네가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F1이 4인 거랑 F2가 4인 거랑 F3이 4인 거는 엄연히 다른 거가 되기 때문에 공역 4, 5, 6을 하나씩 배열을 해야 돼서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6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F1, F2, F3이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 F4가 될 수 있는 거 있죠.
정의역 4가 갈 수 있는 함수값은요. 3개 중에 하나만 가면 되죠. 그래서 얘는 3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6, 3, 1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F2랑 F3이 같잖아요. F2가 갈 수 있는 거를 F2를 먼저 선택권을 주면 3개 중에 하나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갈 수 있고 이건 뭐 예를 들어 F2가 선택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만약에 F2가 4로 가면 F3은 자동적으로 4로 가야 돼요. 그래서 F3의 선택권은 없기 때문에 곱하기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1이랑 4가 남고 공역도 지금 5랑 6이 남았는데 그럼 각각 하나씩 가야 되는 거죠. 치역이랑 공역이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F1이 갈 수 있는 거는 4는 더 이상 못 가고요. 5나 6 중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얘가 만약 1이 예를 들어서 5로 갔다라고 하면 4는 무조건 6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자동적으로 남는 거 하나가 돼야 돼서 얘는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8 더하기 6 해서 얘는 24 얘가 답이 될 겁니다. 43번의 문제예요. 집합 x가 있고요. 얘는 6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얘는 일단 1대1 대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역 x의 원소에 오직 한 원소 n에 대해서 얘를 항상 만족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fn 플러스 1 빼기 fn은 이제 5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보시면 x에서 x로 가는 건데 얘가 1부터 1, 2, 3, 4, 5, 6이거든요. 그럼 빼서 5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6이랑 1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f6, f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6이랑 1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n이랑 1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n이 1이었을 때는 얘는 f1이 1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f2가 6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1, 2, 3, 4, 5, 6을 해볼게요. 자, n이 1의 경우에서는 f1이 1이 돼야 되니까 f1이 1로 가고 f2는 무조건 6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3, 4, 5, 6은 2, 3, 4, 5로 밖에 못 가요.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얘는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럼 n이 2였을 때는 얘는 f2가 1로 가고 f3은 6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f1이랑 f4, 5, 6 있죠. 얘네들 전부 다 4 팩토리얼이겠죠. 그럼 이런 게 전부 다 4 팩토리얼일 거다라는 거예요. n이 3이었을 때도 n이 4였을 때도 n이 5였을 때까지가 되겠죠. 왜냐면 n이 5여야지만 f6까지 딱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럼 얘는 4 팩토리얼이 총 몇 번이 있는 거예요? 5번이 있는 거죠. 5번. 그래서 얘는 24 곱하기 5가 돼가지고요. 답은 120까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는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4번을 볼게요. 집합 x가 있고요.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x가 정의역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고요. 공역도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랬을 때 함수에 이제 대소 관계가 나와 있네요. 근데 잘 해석을 보면 가는 1, 2, 3, 4라고 나와 있고요. 나의 경우는 5, 2, 6, 7 이렇게 돼 있어요. 5, 6, 7인데 이제 여기에 2가 가운데 껴 있죠. 그럼 지금 두 가나 조건을 봤을 때 F2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F2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F2의 치역에 따라서 나머지의 함수값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눌 때 F2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F2가 1이 되는 경우를 볼 건데 1이 될 수가 있나요? 절대로 없죠. 그럼 F1이랑 F5가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2는 1은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 F2가 이제 2가 될 수는 있어요. 또 세 번째 F2가 3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번째 F2가 이제 4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F2가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각각 알아볼 건데 F2가 2가 됐다라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F1이랑 또 F5랑은 F2가 2로 간 거니까 얘네들은 1로 갈 수밖에 없죠.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1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F3하고 F4를 이제 각각 구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F3하고 F4를요 구하면요. 얘는 2보다 큰 값들 있죠. 2보다 큰 값이면 3, 4, 5, 6, 7 있는데 이렇게 5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자동적으로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4랑 7이 형성이 되면 F3이 무조건 이렇게 F4가 7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F6하고 F7도 마찬가지예요. F6이 뭐 F4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이 4, 5, 6, 7 중에서 3, 4, 5, 6, 7이죠. 3, 4, 5, 6, 7 5개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C2 곱하기 5C예요. 5 컨비네이션 2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이어서 얘는 10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어렵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F2가 이번엔 3이 됐어요. F2가 3으로 가면 F1하고 F5는요 선택권이 있죠. 각각 1이랑 2 중에 가도 상관없어요. 3보다 작은 1이랑 2 중에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네가 갈 수 있는 게 2개 중에 하나, 1도 2개 중에 하나고 F5도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얘네 서로 대소관계가 얘네들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F3이랑 F4도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3보다 큰 게 4, 5, 6, 7이니까 이제 하나가 줄어들겠죠.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4 컨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F6하고 F7이요. 이렇게 두 개가 묶어서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는 4, 3, 12에서 6이거든요. 6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10이니까 144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F2가 4라는 거를 하면 이제 어렵지 않죠. F1하고 F5는요. 4보다 작은 1, 2, 3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고 나머지 F3, 4, F4는요. 4 이상의 거 5, 6, 7이니까 얘도 3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F6, F7도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돼서 얘는 3이 4번이 있네요. 그래서 81 이렇게 되고요. F2가 5가 됐다라는 거는 얘가 5가 됐으니까 F1이랑 F2가 될 수 있는 F5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5보다 작은 1, 2, 3, 4 중에서 이제 선택권이 있어요.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고 F3이랑 F4는요. 얘가 오면 6, 7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2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F6, F7도요. 2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이제 뭐 2개 중에 2개는 1이잖아요. 1인 거죠. 그럼 얘는 16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2가 6이 되면은 얘는 그 이상의 것들인 얘네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144, 81, 16 이렇게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더하기 144 더하기 81 더하기 16 이렇게 다 더해주면요. 341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45번의 문제고요. 집합 13579x가 있는데 x로의 함수 중 집합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함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었죠. 얘는 fx랑 f 역함수 얘네가 서로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랑 같은 거의 경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결국에 얘는 fx를 합성을 했을 때 얘 뭔가를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 이 f 함수가요. f가 항등함수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정의역이 1, 3, 5, 7, 9 이렇게 있고요. x에서 x로 가고 또 한 번 더 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있고 1, 3, 5, 7, 9 이렇게 있는데 얘 F1이 1인 거예요. 그럼 또 F1이 1이니까 당연히 다시 1로 가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로 가면은 이게 역함수를 했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인 거니까 F1이 1, F3이 3, F5가 5, F7이 7, F9가 9 해가지고 항등함수인 경우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되죠. 경우를 따질 게 한 가지밖에 없고요. 두 번째, 근데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에서는 경우를 좀 잘 나눠야 되는 게 얘가 예를 들어 F1이 만약 3이 됐다라고 하면 역함수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F3이 자동적으로 1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F1이 3이 됐어요. 그럼 F3은 1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얘가 합성을 했을 때 정의역이 1일 때 원래 자기 자신이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FA가 B가 되고 FB가 다시 A가 되는 이러한 쌍을요, 한 쌍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게 한 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 쌍이라는 건 어찌됐건 두 개거든요. F1이 3, F3이 1 이런 게 두 개니까 원소가 지금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랑 3을 골랐으면 3은 1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머지의 경우는 FC라는 거는 전부 다 항등함수로 자기 자신으로 가면 이것도 이걸 항상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들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이건 나머지 세 쌍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동으로 얘는 5는 5, 7은 7, 9는 9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얘는 5 컨비네이션 이어서 10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경우 말고 어떤 경우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 F1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것처럼 F1이 3이고 F3이 그러면 자동으로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F7이 9가 되고 또 F9가 7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럼 F7이 9가 됐고요. F9가 7이 되면 이렇게 F7이 다시 9가 되는 거고 F9는 7이니까 이렇게 되면 7, 1로 갔으면 다시 7로 나오고 9로 가면 다시 9로 나와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여기서는 5가 되겠죠. 얘는 5는 5로 가야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FA는 B가 되고 FB는 A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얘네들이 두 쌍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FC는 C가 되는 게 얘가 한 쌍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 항등함수가 계속 되는 얘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5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5 컨비네이션 1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근데 두 쌍이 꼭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1이 7로 가고 7이 1로 가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조 나누기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선 한 쌍이 되래 항등함수가 되래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네 쌍이 남는데 네 쌍 중에 서로 두 쌍을 고르는 거예요. 이런 두 쌍을. 그러면 나머지 또 두 쌍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조를 나눈 거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5 곱하기 4, 3, 2 하고 2까지 나눠줘서 계산이 돼서 얘는 15가 된다. 15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함수는 1가지, 10가지, 15가지 해서 얘는 26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죠? 예, 어려운데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경우에는 26가지가 돼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경우의 수가 사실 제일 많았거든요. 이 경우의 수 문제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함수 부분부터 해서 안 한 문제, 함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안 한 문제 해서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